저번에 2과는 이제 리사이클의 한계의 대안으로서 업사이클을 제안하면서 업사이클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는 인트로까지, 그러니까 본문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부문 분석 뒤에 기출연습 문제를 제가 이제 이건 숙제로 안 써드려도 좀 해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자. 자, 지금 문장 순서 배열로 나왔네요. 자, 첫 번째 문장에는 명백히 재활용에는 명백히 여러 이유들로 이롭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재활용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분석 연습의 46페이지야. 자, 그 다음 A를 봅시다. 자, A의 연결어가 게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거 플러스 두 번째가 나올 거야. 올소도 나왔지? 자, 내용적으로는 재밌대. 그러니까 장점인데 어떤 장점? 두 번째 장점. 장점 두 번째. 그치? 그럼 첫 번째 장점 나오고 두 번째 장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박스에 여러 이유로 재활용이 좋다라고 하면서 박스 안에 장점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 둘, 세 개의 장점이 소개되고 있지. 그럼 A가 바로 올 수도 있겠네?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사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례들이 있죠. 뭐의 사례? 업사이클의 사례가 있어요. 이 말이니까 재활용 장점, 업사이클 장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업사이클 장점이 첫 번째 거 나오고 나서야 가능하겠다. 그지? 자, 2번 B 볼게요. So,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이렇게 해보자. 그럼 앞에 거 했던 거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B. 자, 그러니까 앞에는 뭐 나와야 돼? 단점 나오고 그럼 이렇게 하자가 나와야겠죠. C, 그러나. 자, 뭔가 대조되는 상황이 나오겠고, 그쵸? 재활용은 완벽한 방법은 아니야. 단점이 있어. 그것은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단점이야. 자,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배열을 하셔야 하고 우리 본문 1에서는 여기 부분, 그 다음 내용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순서 나왔네요. 자, 단점 뒤에 소 대안이 나와야 되니까 C, B가 될 거고 자, B가 부터 업사이클 이야기 시작. 그럼 업사이클의 장점이 나와야 되고 A,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핵심적인 표현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있는 표현 그 연결어나 이런 걸만 가지고 그냥 단어 배열을 한 거고 본문 1이 진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업사이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 친환경적이고 재미있기까지 하지.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은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상 핵심적인 단어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고 명지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의어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본문 1에 학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본문 2를 갈 건데 본문 2 가기 전에 우리 순서 배열했을 때 A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였어. A 뭘로 끝났는지 보자. 사람들이요. 낡고 이미 중고의 물건들, 낡은 사용했던 물건들을 창의적으로 업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영감을 주는 멋진 예시들이 here,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업사이클의 예시 시작. 그죠? 자, 이제 업사이클의 예시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선 업사이클의 예시를 가기 전에 자, 여기 영영풀이는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repurpose라는 단어의 영영풀이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본문 3에다가 영영풀이를 넣어놨더라고. 여러분 영영풀이 본문 3에 가셨을 때도 이렇게 중요하게 꼭 봐주셔야 합니다. 자, 영영풀이는 유의어로 접근해 보는 거. 서로 학습할 수 있고 여러분 접근해 가서 풀 수 있고 그리고 영영풀이 학습 단계에서 우리는 유의어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decompose라는 거부터 봅시다. compose는 구성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접두사 DE가 붙었거든요. 자, 접두사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두사를 계속 누적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DE는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되는데 아래로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아래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depress, 아래로 꾹 누르다 라는 뜻에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다, 뭐 이런 단어가 있죠. 뭐 지금 이거를 뭐 접두사 자체를 막 예시로 써드리고 이러진 않을게요. 자, 우선 반대의 의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compose가 구성하다. 어떤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성해 놓다. 이게 반대말이니까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다시 해체해 놓는다라는 뜻이죠. 자, 영영풀이를 보겠습니다. 뭔가 박테리아라 균류 이런 것들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느리게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 부패되어지는 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디케이가 부패하다, 썩다고 이게 유효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연적으로 분해되다의 의미로만 쓴 거예요. 물론 분해하다, 조각조각 내다라는 뜻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분해하다, 분해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요번 챕터에서는 이 단어를 분해되다로 외울게. 분해되다요.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제가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본문에서 자동사로 사용돼요. 자, 그다음 decay란 단어도 있고요. 자, 보시면 degrad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레이드가 단계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떤 상품의 등급 자체를 한 등급 위로 올리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아래로 저하시키다는 뜻인가? 아니 어떤 뭐라고 되지? 물건의 그냥 어떤 레벨을 높이다라는 뜻 말고 그냥 어떤 그 만들어진 단계를 밑으로 내리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디그레이드가 분해시키다, 해체시키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문제는 얘는 타동사라서 이 글에서 분해되다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해요. 이것까지 내면 안 되거든. 이것까지 내면 안 되는데 왜 설명하냐면 명지구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명지구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선언을 하셨다며? 이번 시험에 평균을 70으로 만드는 게 목표래. 여러분 학교에 평균이 70이 나오는 과목은 절대 없거든. 아, 저번에 국어 시험이 좀 많이 쉽게 나왔다. 너무 쉬우면은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를 보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영어 평균은 잘 나와야 50점대, 미치게 나오면 30점대가 평균이거든. 근데 이번에 70점대로 내겠다고 하셨대. 그러니까 시험이 대체로 쉽게 나겠다? 약간 이런 거라서 뭐 그런 추세로 보면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말은 진짜 결과가 나오고 정말 맞았네? 이렇게 될 때 믿는 거지 시험 볼 때 선생님 말 믿으면 안 돼. 선생님들 늘 그러신다. 이번에는 진짜 쉽게 냈어. 되게 어렵고. 야, 이번에 진짜 어렵게 났어. 그래서 애들이 미치게 공부를 했더니 쉽게 나오고 막 그래. 선생님 기준에선 쉬운 거고 선생님 기준에서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줄지 아시나? 네,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목표는 평균 70이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고 그 선언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냐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믿지는 말자. 조금 명지고 원래대로 좀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은 손해보는 게 나은 거니까. 그 다음에 아마 평균을 70으로 내시겠다라고 한 거에서 좀 저는 유추해 볼 건데 명지고 시험이 너무 까다롭게 나온 건 사실이야. 영어는 특히나 좀 기본 실력 없는 학생들이 노력해가지고 나 어느 정도의 점수를 나올 수 있는 이런 시험을 안 내요. 좋은 시험은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실력 그 점수를 반영해 줘서 내가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내는 게 문제였고 아마 이런 현상을 좀 없애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평균 70은 도달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친 문제들은 줄이겠다. 이게 취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윤석열의 관점인데 준킬러, 킬러를 없애고 준킬러 위주로 내라. 약간 이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줄일 거야.
그러면 1등급, 2등급 초반을 가르는 게 사실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너무 쉬우면 이렇게 여기를 가를 수가 없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피 보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저번에 국어가 98점인가? 아무튼 100점에서 90점 후반이 너무 많아서 가재율이구나. 국어에 1등급이 없었어. 다 잘 본 애들 전교 1등도 그 시험 국어는 2등급인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적정 난이도 문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뭐 킬러든 준킬러든 뭐라 규정하는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한 세네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이렇게 좀 갈라져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해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이 어느 양이 확보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 수준에서 문제를 내겠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시험 어떻게 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70점은 나오겠구나. 평균 70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좀 좋은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쉽게 난다라는 말이 진짜로 돌았나 봐요. 그죠? 들으셨다면. 그러면 이 말을 갖고 시험에 되게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좀 적당히 어렵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평균 70점을 더 만들겠다라는 목표잖아. 그럼 여러분 70점 맞으면 몇 등급인 거야? 평균이니까 그냥 50%라고 보면 50%몇 등급이니 얘들아? 5등급이지. 40%부터 60%까지가 5등급이거든? 그럼 70 맞으면 안 되겠네, 그지? 70점보다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인플레가 생긴 건데 사실상 우리 고등학교에서 70점이라고 하면은 뭐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4등급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수 인플레가 생긴 거니까 예를 들면 평균이 70이라고 하면은 한 80점 초반까지도 4등급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를 해 두셔서 조금 최대한 점수를 좀 높게 맞을 수 맞도록 좀 이렇게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쉬운 게 또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런 단어도 알고는 있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꿔야 돼라는 건 모른다 하셔도 디그레이드라는 단어가 단계를 하향으로 만들다가 아니라 분해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요. 자, 요 단어입니다. 되게 낯설어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생겼지. 잘 째려보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숨어 있어. 잘 째려봐야 돼. 쓰일까, 쓰임일까, 기본이. 쓰임, 그치? 자, 그럼 쓰임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의 현재 분사형이 우선 나왔고, 그럼 뭐뭐인 것 같은 뭐뭐 이렇게 보이는 이런 뜻이지. 거기에 ly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예요. 뜻이 되게 이상하지. 그대로 직역해 보이면 인 것 같게, 인 것처럼 보이게 이런 뜻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니? 국어로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미거든요. 보자. 영영풀이를 보면 오히려 뜻이 더 정확하게 좀 느낌이 오는데 이것이 아마도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특정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래요. 자, 뭔 소리야? 이거는 앞에 나온 거 받은 거니까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이런 뜻. 자, 그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여? 그러나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음. 자, 그래서 요거 영영풀이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seemingly 이렇게 현재 분사에 ly 붙은 부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본문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업사이클에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등장을 한다고. 이 책 전체로는 총 3개의 예시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예시에는 2개의 구체적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3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를 가보자. 업사이클을 통해서 바로 나오죠. 겉으로 보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하나의 물건이 can be transformed. 자, 이 단어 요 세트 동사 계속 나오죠. 여기선 수동으로 나왔네요. 변형되어질 수 있어요. 변형되어질 수 있어요. 뭘로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투 빠뜨리지 않는 것까지 주의하시고요. 어떤 완전히 다른 걸로 변신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that 나왔다. 자, 그럼 당근 뒤에 동사 찾아야겠죠? 갔더니 다짜고짜 동사 바로 나오네. 이 단어는 주요 문법입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뭐 주의하지? 동사의 수일치 주의해야 해요. 선행사가 완전 다른 것이야. 단수, 복수, something이니까 그냥 단수 처리. 자,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완전 다른 거냐면요. 일상의 삶에서 유용한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뀌죠. 자, 그럼 겉으로 보이기에 대충 보면 쓸모없어 보이지만 업사이클을 통하면 유용한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장에 맥락적 어휘요. useless, different, useful. 핵심적으로는 useful과 useless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대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 글에서 이 문장에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 뭐게? 업사이클? 이건 전체 내용이잖아. 일상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다른 거. 쓰레기를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요. For everyday life.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요. 일상용품입니다. everyday item, daily item 뭐 이런 거요. 뭐 데일리 아이템이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다르긴 한데 뭐 맨날 쓰는 거니까 그치 일상용품은 맨날 안 써도 되긴 하니까 everyday items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첫 번째 예시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데요. What do you think? 이거 자체를 의문사처럼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생각이 드니? 약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뭔 말이야? Can be done.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어떤 생각? 무엇이 떠오르니? 약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뭔 얘기하시죠?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원래 문장은요. What can be done? 이라는 의문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무엇이 되어질까요? 생각이 드나요? 원래 이런 문장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what이 내용상 핵심의 의문사는 여기라서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써요. 그래서 밑에 걸로 쓰면 안 돼요. 중학교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 요게 나온다면 중학교 때는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중딩 수준의 문제이긴 하나 점검은 하고 가자 정도요. 됐지요? 네. 다시 갈게요. 자, 문제집 풀다 보면 여러분이 몇 개의 문제들을 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낡은 트럭의 방수포라든가 자동차 안전벨트, 그 다음에 자전거 내부의 튜브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셔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individually는요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란 뜻도 있지만 사물을 가리키도 하죠. 개별적으로 보면 낱낱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개의 종류 낱낱을 보면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These things가 나오니까 이것들은이 나와야 돼. 앞에 뭔가 물건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걸 받은 거죠. 누구요? 얘네요. 순서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물건들은요. look like trash.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look like 이거 그럼 우리 앞에서 나온 비슷한 단어로 바꿔봐도 되겠다. 뭐로 바꿔도 돼요? seem으로 바꿔봐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나온 걸 다시 앞에 나온 단어 얘를 좀 다시 활용해 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써도 되겠지? These things are seemly 물론 동사 앞에 쓰셔도 돼요. trashy 이렇게 써도 되겠지. 조금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쓰면 얘랑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 물건들은 겉으로 보기엔 쓰레기이다.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바꿔주시는 게 맞고. 쓰레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갖고 이 프라이탁 형제들이요. 이 형제의 이름은 각각 마르쿠스와 다니엘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프라이탁 형제들이 repurpose them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직역할게요. 제 목적화했습니다. 뭔 소리야? 제 목적화했대. 어쨌든 뭘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위해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걸 위해서. 앞에서는 something different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ne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뭘 만들었는데 이 프라이탁 형제는 아주 튼튼하고 비싼 가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다른 친구가 이거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프라이탁이란 브랜드 알아요? 알아요? 이게 재사용, 그 말 그대로 쓰레기 재활용, 재사용, 말 그대로 업사이클 하는 유명한 회사래. 가방 만들고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우 튼튼함만 있는데 매우 튼튼하고 비싸다라고 넣었는데 업사이클 했으면 쓰레기 갖다 쓰는 거잖아. 그럼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분들이 되게 유명해지셔가지고 유명 브랜드가 돼서 근데 매우 비싸게 팔고 있대요.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싸게 팔면 참 좋을 텐데, 그치? 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가 이거에 핸드폰 그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를 보호 케이스를 쓰고 있더라고. 정말 이게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걸로 가방을 만들었대요. 네, 어쨌든 가보자. 그것들이요, 역시 이거요. 자, 그럼 제가 이 단어를 지금 repurpose라는 단어를 제 목적화했다 이렇게 직역했는데 purpose는 목적이니까 뭐 기능을 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re니까 다시 기능을 하다니까 원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과 다른 용도로 바꾸다 이런 단어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해석도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냥 바꾸다라고만 바꾸었다. 자, 이렇게만 썼는데 제가 뒤에 영영풀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러 가면 얘네가 왜 자꾸 반응을 안 하지?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가보시면 자, 얘를 좀 볼게요. To change something. 무엇인가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꾸던데요. 네, so that. 뭐 하기 위해 바꿨냐면요. It can be used. 그것이 사용되어지기 위해 뭔가를 바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바꾼 게 repurpose냐면요. A different purpose.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거에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굳이 꾸역꾸역 쓰자면 instead of an original one 여기서 one은 purpose 받은 거예요. 원래의 용도나 원래의 목적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바꾼 거. 이렇게 나오면 repurpose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목적, 원래 목적이 아니고 이런 단어가 repurpose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즉 여기서 말하는 repurpose는 다른 단어로 바꿔도 돼요. 이미 나온 단어들로 바꾸면 계속 본문에서 나왔던 reuse 그 다음에 당근 뒤에 앞에 나왔던 뭐 transform, turn 이런 걸로 맥락상 바꾸셔도 되고 뭐 당근, upcycle도 바꿔도 되겠죠. 자, 근데 repurpose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얘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 프라이탁 형제가 이제 트럭 방수포랑 안전벨트랑 그 다음에 자전거 안에 내부 튜브 이미 밖에 거는 많이 달았으니까 내부 튜브 이런 걸 가지고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은요, 퍼펙트, 완벽합니다. 누구에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자전거 타는 사람? 맨날 일하러 가는 사람. 이게 왜 완벽하지? 핵심은 여기죠. 모든 날씨에서도 무조건 자전거 타고 가는 친환경적 삶을 살아가는 에코 프렌들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완벽하죠. 자, 우선 가방이 젖지 않고 기능적에서도 완벽하고 에코 프렌들리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닐 거 아니야, 비가 와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완벽하죠. 그래서 비싸게 팔아도 비싼 돈 주고도 사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은 잠깐 집중력 향상을 위해 상상을 발휘해 보자. 방수포로 뭐 만들었게? 그치? 가방의 그 전체 면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시트벨트로 뭐 만들었을까? 스트랩, 어디에 스트랩? 그쵸, 매는 스트랩. 그 다음에 이거는 뭐네 있을까? 리너 튜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친구의 휴대폰 케이스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상상을 했는데, 자, 그 시트벨트를 이렇게 맸다고 쳐봐. 가방 무거우면 여기 막 살 다 파고들어 되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매는 가방 백팩에 여기 그렇게 얇아요? 아니요. 패션 가방은 얇지만 여러분 거 다 어떻게 돼 있어? 안에 스펀지 막 들어가서 이게 폭신폭신하게 돼 있잖아. 그럼 얘로 거기를 이렇게 넣으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이거 만들었나? 라고 했더니 로고 만들었더라. 로고를 이렇게 로고에 여러분 고무 재질로 많이 쓰잖아요.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가방을 만들었지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마찬가지로요. 자, 중요한 연결어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라고 나왔어. 자, 얘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니까 같은 내용에, 같은 동일한 내용이 올 거야.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데 동일한 내용에 뭐가 연결되냐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런 뜻이라서 예시와 예시를 연결한다는 것이 similarly, 그다음 친구 likewise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같은 내용이 아니라 앞에 예시, 두 번째 예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 배열하거나 문장 넣기 할 때 예시와 예시인데 반대의 사례가 아니라 동일한 예시, 좋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둘을 좀 채워 넣을 수 있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일상생활의 용품의 첫 번째 사례 중에 두 개가 나와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튼튼한 프라이탑 가방과 두 번째 예시, 다른 어떤 일상용품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보자. 어떤 일상용품이지 두 번째 예시로 시작되는지 봐야 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요. 자, 주어 칼 파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사예요? 아니요. 동사 누구 있지? 저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조동사 저 동사예요 하는 애 있으니까 그치? 당근 동사 되면 안 돼. 자,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 person이라 이름 붙여진 뭐뭐라 얘라 이름을 가진 이런 뜻인데 목적어 있는데 PP인데요. 네. name은 정확하게 이런 동사죠. 어떤 사람에게 이름 나오죠. 둘 다 명사네요.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럼 이건 이름이잖아. 이 목적어가 없네 지금. 그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PP. 여러분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단원 주요 문법이 가구 분사니까. 자, 그 다음 동사 봅시다. have been이 나오고 있어. 자, 우리 현재 완료 보면 동사를 수동태로 쓰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 그치? 근데 얘는 been이 왔거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have been pp 이렇게 쓰면 수동태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잘 보시면 have pp 뒤에 bing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오고 있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란 얘기는 지금 이거는 뭐다? 나 능동이야. 나 동사 능동이야. 뒤에 목적어 있어. 잘 봐봐. 라는 표시죠. 뒤에 봤더니 진짜로 낡은 오래된 오토바이의 타이어 라고 목적어 오고 있습니다. 수동태 쓰지 않도록 주의.
자, 칼 씨라는 분과 그의 파트너들이 창의적으로 오래된 낡은 이미 사용한 중고 오토바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팔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것도 유명한 샌들 회사예요? 신발 회사예요? 아, 이건 실패했어? 아, 프라이 탁지만 성공했나 봐. 어쨌든 요랬대요. 근데 이 타이어는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갖고 왔어요. 발리에서 갖고 온 오토바이 타이어. 자, 그럼 여러분아 자전거 타이어는 어디서 갖고 왔어? 모르겠는데요. 안 나왔어. 제가 뭐 다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Shocking number of tire. 엄청나게 많은, 정말 충격적이리 많은 타이어가 get thrown away. 자, 여기서 get은요, 제가 be used to 부정사, be 잠깐만 한 거, 뭐 안 쓰셔도 돼요. be used to ing 할 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수거고 꼭 외우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be 대신에 get이 자주 와요 라고 말씀드렸고, get은 수동태 BPP 대신에도 get PP로 많이 쓰여서 get을 뭐뭐에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대표 뜻으로 얻다가 아니라 되다로 알아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걔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get thrown away 수동태예요. 그냥 단순. 헷갈리면 그냥 are thrown away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 얘가 동사인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들이 매년 there, 거기서 버려지고 있대요. 자, 그럼 지역명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지역명은 어딜까? 발리지요. 오토바이 타이어가 버려지는 발리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는 자전거 타이어야, 오토바이 타이어야? 발리에서 버려지는 건 오토바이 타이어야. 아, 뭐 그렇게 구구절절? 아, 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장 순서 넣기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왕짜지. 대열이 힌트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문장 순서 배열할 때 대명사, 뭐 앞에 거 다시 나온 거 다시 받은 저런 뭐 부사 이런 표현들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매년 발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타이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거 갖다 썼나 봐요. 근데 그것들은요,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타이어,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가요. 왜요? 재활용하면 될 텐데. 그것들은요, 분해되어지지 않아요. 분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타이어는 재활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 베트남이나 인도 하면은 그 시장이나 도심이 대충 떠오르지는 그림 있죠. 차도 많은데 막 오토바이가 막 다니는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매년 타이어 바꿔서 버려지는 애들이 대박 많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병렬 처리해야 돼요. B는 BPP 동사. 자, 그럼 우리 앞에서 BPP 찾아야 돼. 있어 없어? 저기 get thrown away 저거요? 아니. 부사절이 시작됐는데 앞에까지 가면 안 되지. 누구야? decompose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decompose 자동사예요. 목적어 못 갖고 와요. 수동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분해되다 라고 해석되지만 여기다 우리 be decompos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decompose 보고서 여기다가 recycle 이렇게 써도 안 된다. 자, 제가 본문 1 할 때 아마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무엇을 재사용하다, 재활용하다, 업사이클하다 이렇게 타동사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재활용하기, 업사이클하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동명사의 형태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건 하나의 그냥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태 다른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의는 계속 타이어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조금 문법을 조금 잘 보셔야 해요. 고치기 수준으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거지만
shocking number of는 many란 뜻이죠. 엄청나게 많은. 자, 그러니까 엄청 많은 타이어들이 주어고, 그러니까 복수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리에서 매년 버려지는 타이어의 숫자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거든. 여기다가 덜을 쓰면 그 숫자가 몇 개냐 이런 얘기니까 땡. 짜잘한 게 되게 많죠. 그 다음 하나 더. 충격적인 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수. 분사에서 감정의 원인은 ing까지. 신경 쓸 게 좀 많은 문장, 짜증나는 문장이에요. 됐나요? 다 이해되셨어요? 네. 다시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발리에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들이 나오는데 파슨 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업사이클을 했는데요. 왜 했냐면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환경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도 하고 뭐 돈도 벌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 문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앞에 문제를 좀 주고 나와야 하는 거고, 환경적 문제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들이 분해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돼서 진짜 그냥 쓰레기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 문장 넣기. 잡히시죠? 그 표현, 그 지시어로서의 문장 넣기. 이런 식으로 둘의 성격이 달리해서 물론 this problem도 나오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슨 씨와 그의 팀들은요. 자, 계속 나오는데 여긴 또 능동입니다. 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댐은 역시 타이어죠. 타이어들을 샌들 바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땐, 자, 순서 배열이요. 자, 첫 번째 타이어로 샌들 바닥을 만들었어? 그럼 샌들 바닥만 있으면 신을 수 있어? 아니지. 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과정. 그들은요, 캔버스와 천연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머지 샌들의 나머지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선 종이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로 바닥 만들고 나머지는 다 천연 재료라서 다 디컴포즈 돼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닥을 제외한 모든 물건들은 디컴포즈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디컴포즈 된다. 맞죠? 그리고 디컴포즈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자, 두 번째 과정. 그 다음 저는 질문. 여기서 대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파슨 씨와 파슨 씨의 팀 사람이죠. 여기서 대인은 타이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짜잘하지만 이것까지 가보자. the other라고 하면 나머지 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명일 때 한 명, 나머지 다니까 한 명. 그치? 그렇게 해서 the other가 되면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단수로 왔으면 the others라고 하면 뭔가가 있고 나머지 싹 다, 나머지 여러 개인데 나머지 모두라는 뜻이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의 부분들을 뭐라고 딱 지치까지 해주고 싶어. 그러면 the other 샌들 parts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복수를 말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샌들을 만들어. 바닥만 있으면 돼? 안 돼. 뭐 있어야 돼? 연결해주는 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치? 그 다음 모두 있어야 돼. 타이어 위에다 신으면 너무 미끌미끌하고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타이어 바닥과 우리가 이 발을 댈 수 있는 밑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닥 말고 밑창 덧댄 거 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분들도 성공해야 되니까 뭐 로고 붙이는 것도 있어야겠지?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그 다음에 비닐에 넣어서 팔면 안 되지. 우리 재활용 친환경적인 거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포장지도 뭔가 굉장히 얇고 작지만 어쨌든 있긴 해야 돼. 이렇게 센 데만 주면 안 되잖아. 그치? 재료 되게 많죠? 이 모든 것들. 됐나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을 천연 제조로 만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자원의 재사용 아닙니까? 라고 감탄. 역시 중학교 문제지만 그래도 하고 가야지. What a 혁명이야. What a 혁명이야. What
명사.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의 재활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진가 이런 형용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형용사가 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what은 명사만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 명사. 그러니까 얘가 명사네.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눈에 형용사 안 보이는 거잖아. 그치?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what 명사. 중학교 문제지만 그래도 찜찜하니까 하고 가자. how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애야. 그치? 굳이 이렇게 이걸 how로 바꾼다면 how 형. 그러니까 great가 앞으로 튀어나갈 거야. 그럼 그 뒤에 명사가 와야겠지? 어떻게? reuse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시죠? how형, what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와라 혁명, how형 주동 막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냥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how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애. what은 여러분이 완명사 어떤 어느 종류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문사 자체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잡아서 접근해 주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나 그때그때 계속 헷갈리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외우게 하면 짜증나잖아. 안 중요한 건 안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심?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사례까지가 나왔고 총 뭐요? 일상용품으로 업사이클한 두 가지의 사례입니다. 가방과 샌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나와야겠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사례를 좀 갈게요. 자,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사례가 나오고 여기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하나의 종류만 나와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along with 하면 뭐뭐 함께 이런 뜻이니까 작은 일상의 아이템들과 함께 이런 뜻이니까 앞에서 예시가 일상용품들, 작은 용품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훨씬 더 큰 것들도 업사이클 되어질 수 있죠. 수동태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훨씬 더 큰 물건들은 뭘까인 건데 진짜 많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낡은 건물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 업사이클의 사례는 낡은 폐건물에 대한 것이겠죠. 자, 근데 건물 재사용이라는 게 뭔 의미지? 건물은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냐면 cannot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건물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냐면 원래의 목적으로 재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퍼포즈 할 때 이 표현들이 영영풀이에서 우리가 리퍼포즈의 단어 잡으셔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걔네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ot anymore 하면은 더 이상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제가 표시한 not anymore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면 그게 no longer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can be used 여기 사이에 no longer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원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이런 낡은 건물도 업사이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사이클을 하는지가 나올 텐데 보시면 독일 정부가요. 자, 이거 우리 주요 문법 그 본문 문법에서 봤던 거죠.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an excellent example this 이 문장이 아니고 밑에 나오는 거네. 자, 어쨌든 우리에게 훌륭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간목진모 뭐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뭔데요? 낡은 건물들? 아니 그럼 복수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잡는다면 낡은 건물도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much bigger things can also be upcycled. 이걸 잡으셔도 괜찮죠. 정확하게는 예지만 물론 문장이 아니니까 오래된 낡은 건물도 can be upcycled. 재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더 완벽하긴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뭐 거의 같은 의미니까 제가 그냥 꺽쇠로 할게요. this는 요렇게. 자, 그러니까 문장 순서 배열에 역시 힌트가 될 수 있고 독일 정부가
이것의 훌륭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뭘 갖고 보여줬냐면 이전에 제철소였던 철강 공장이었던 것을 갖고 이 철강 공장, 제철소를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근 이 제철소는 더 이상 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사용되어지진 않겠죠? 1985년에 폐쇄된 공장이요. 자, 여기서 close가 그냥 문을 닫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 동사예요. 그냥 문을 닫다의 과거 동사로 보자. 자, 그럼 독일 정부가 이 제철소를 어떻게 바꿨는지 봅시다. 자, 우선 레러덴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잠깐 확인하고 갈 건데 우리 앞서서 이든 친구가 공을 잡았을 때 그는 곧장 뛰는 것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서 instead of가 전치사여서 running, straight force 이런 식으로 해서 ing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안 쓰셔도 괜찮아요. 레러된 전치사로 바꿀 수 있고 ing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원형으로 왔거든. 자, 그래서 레러된은 이렇게 전치사로도 활용해서 ing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접속사처럼 이렇게 뭐 병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형태인 겁니다. 그럼 이거 ing나 원형으로 바꾸란 문제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공장 건물을요. 그 파괴하는 것 대신에요. 병렬 위치 때문에 형태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한 건데 아니면은 그 전체 시설들을 폐기하는 것, 버리거나 폐기하는 것 대신에요. 자, 원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건물을 부시거나 시설들을 다 빼거나 이러하지 않고 그들은요. 자, 독일 정부가요. 결심했대요. 자, 우리 저번에 했었죠? decide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앞으로 할 일은 투부정사 쓴다. 기억나시죠? give it. 여기서 it은 그 제철소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다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의미요? 인 건데 요렇게. 자, a series of 하면 하나의 연속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물이란 뜻이니까 뒤엔 여러 개가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복수의 또는 많은 유용한 공공시설들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원래 철강 공장이었던 민간의 어떤 사기업이 뭐가 된 거야?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그 유용한 공공시설물들로 변형이 됐대. 자, 그럼 structures가 나온 거 보니까 하나의 어떤 제철 공장을 여러 개의 목적의 시설들로 바꿨고 이거는 대중 공공시설물이 됐겠네요. 자, 뭐뭐로 바꿨는지 구체적 나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 나오기 전에 어쨌든 이 원래 제철소의 공장을 그대로 두고 있대잖아. 이걸로 어떻게 공공시설을 바꾼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우선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 건물들의 많은 부분들의 원래 모양을 kept, 유지해 놓고 그대로 둔 거예요. 제철소 공장을 두었습니다. But, 그러나 received extra equipment and new design. 추가적인, 그러니까 원래 있지 않았던 추가적인 장비들과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죠. 자, 병렬 처리 잘 하셔야죠. 과거 동사 B, 그러니까 kept 과거 동사 A. 누가 받은 거야? 제철소 공장의 건물들이. 디자인은 그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럼 세부적인 건 좀 갖다 버렸겠지, 그치? 원래 형태는 두고 추가 장비들을 거기다 갖다 붙였대.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입혔대. 뭐 이쁘게 칠도 하고 조금 디자인적 요소들도 넣었겠죠. 어디에다가? 그것들의 주변 지역에다가, 그 제철소 주변 지역들에다가 새로운 디자인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을 버리고 부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추가한 거예요. 그쵸? 자, 뭔 소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추가 시설들이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 설명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제철소니까 용광로가 있겠죠. 용광로는 엄청 높은 온도로 끓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일 가스 탱크가 있을 거야. 오일 가스 탱크는요, became purse
for divers.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었죠. 자,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은 엄청 깊죠. 그치? 그래서 이 오일 가스통이 엄청 큰 무지 큰 쇠통일 텐데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다이버용 전용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물 갖다 부었겠네. 적어도 그치? 네. 그 다음요.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 철을 저장하는 타워의 콘크리트 벽은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엄청 큰 저장 건물의 벽에다가 벽이 were turned into 또 나왔죠?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변형됐죠? 뭘로요?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변형됐는데 누구를 위한? 암벽 등반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추가했겠어? 이쁘게 칠한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손잡이들 추가했겠죠. 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당신은 믿을 수 있겠어요? 라는 문장이 나오고 is 동사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문장에 쓰여진 형태만 조금 바꾼 거고 심심하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면 또 세 번째 이렇게 바꿨죠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is 보이시죠? believe 뒤에 생략된 거 문장이요. 자, 건물이요. 어떤 건물이요? 자, melting metal이라고 하면 melt가 녹이다. 철 녹이는 것을 위한 빌딩 건물이요. 즉 용광로네요. 용광로가 있었던 큰 건물, 높은 건물이 오늘날은 전망대가 되었는데 어떤 전망대? 아주 멋진 360도를 가진 전망대. 그러니까 올라가면 360도 다 둘러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이제 오늘날 니스부르크 환경공원이라 불리는 곳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대부분 액티비티 소개했잖아요. 전망대, 뭐 그 클라이밍 하는 훈련장, 그 다음에 다이빙 전용 풀장. 공원이란 느낌 안 들지 않아? 그치? 근데 갑자기 공원이래. 자, 네 번째 이제 공원을 위한 추가적인 것이 더 나옵니다. 그 장소는요. 570에이커나 되는 엄청 큰 땅인데요. 자, 여기 동사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is은 뭐야? 이제는 이 공원이죠. 물론 제철소지만 지금은 공원이 된 이 공원은요. 엄청 커요. 문장 엄청 큰 땅을 갖고 있어요. 동사 나왔죠? 그럼 당근 동사? 아니죠. 이 단어는 주요 문법이네요. 과거 분사. 자, fill A with B 이렇게 원래 쓰이는 애예요. A를 B로 채우다. 이렇게 쓰는 동사입니다. A를 B로 채우다. 근데 얘는 사실상 A가 채워졌죠? B로.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더 자주 쓰이는 동사예요. 여기서 동사, 이건 동사예요. B 있는 거 보이시죠? filled with B. B로 채워진 이라는 분사까지만으로 수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filling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해석할 때 정원과 자전거 도로와 예쁜 조명으로 채워진 뭐뭐로 이것 때문에 약간 목적어 있는 건가 아마 싶은데 아니요. 전치사 있으면 무조건 끊어주세요, 여러분아. 그 다음에 제가 문장까지 다 써드렸고 뭐를 채우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을 그냥 원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뭐뭐로 가득 찬이라고 되어졌는데 뭐뭐로 채워진 수동태 주의.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동사 있으니까 여기다가 막 워즈 같은 것도 써도 안 돼요. 동사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정원과 자전거 도로와 예쁜 조명, 밤에 빛나는 예쁜 조명으로 채워진 엄청 넓은 땅을 그 공원은 가지고 있죠. 게다가 It's creatively proposed buildings. 그것에 그 공원에 창의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물들에 덧붙여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게다가 이렇게 해석해서 다섯 번째 거 오나 이런 느낌이 드셨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전치사 in addition to니까 이것에 덧붙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용도가 변경된 건물들은 앞서서 다 설명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 창의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공원의 건물들, 이게 우리가 앞서서 본 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활동을 하는 건물들에 덧붙여 이쁘고 그런 곳도 생겼어요. 아, 이제 좀 공원 느낌 나죠.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 공원은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해주죠. 보여주죠. 뭘 보여주는데요? 목적어, 명사절 옵니다. It's possible. 자, 여기서 is는요, 가주어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게 뭔데요? 진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상 좀 잘 봐야 해요. 보자. 그 장소의 문화적인, 그 장소의 문화유산이란 뜻인데, 어떤 장소의 문화적인 의미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as well as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s well as는 사실상 이런 건데, 뒤에 것처럼 앞에 것도. 그래서 어디가 강조? 앞에가 강조. 근데 우리 이 글은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조금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린 지금 당근 업사이클이니까 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근 기본이야. 그치? 근데 환경을 지키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들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폐제철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제철소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포스코라고 들어봤어요? 포스코가 이제 옛날 이름이 포항제철이에요. 방금 포항에 있겠지. 이 포항제철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원래 했었고 현대화하면서 이름을 바꿨거든. 자, 그럼 포항제철에 이 포스코가 있는데 얘네가 엄청 크거든요. 이 포스코가 예를 들면 없어졌다고 해보자. 그럼 그 포항 지역에 엄청난 큰 공장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럼 포항의 명물이 거의 핵심적인 뭐 랜드마크 같은 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제철소는 이러저런 사정에 폐업을 했다 쳐. 그럼 그 건물 다 때려 부실 거야? 좀 그렇지. 그럼 포항에 이제 남는 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바꿔? 공원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좀 이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 장소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물어보는 것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환경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s well as 위치도 바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돈니 버돌소 문장 알죠? 바꿀 때는 여기가 나돈니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버돌소 그 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죠.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되게 짜잘한 거지만 여기서 그것은 570에이커나 되는 땅을 갖고 있죠. 여기서 있은 공원. 그치? 지금 계속 이 데이 막 이런 게 대명사로 나오거든. 오랜만에 가주어 이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선 공원 아니고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속 대명사로 연결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가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 큰 업사이클 공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업사이클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써놨나? 나돈니 버돌소로 바꾸는 것이 써놓은 것 같았는데 없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서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은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자, 이미 단어를 여러분이 외우셨을 테지만 여기 본문 4로 넘어가서 disposable 하면 형용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일회용의 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얘가 명사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아셔야 돼요. 형태 그대로 일회용품이라는 명사로까지 쓰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형용사로 쓰여요. 하지만 시험에서 명사로 활용돼서 나올 수 있고요. 일회용이라는 거는 쓰고 버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dispose라는 동사 자체가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처분하다. 그래서 옆에 해석 보시면 몇 번이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사용한 후에 버려지도록 의도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의어 나왔네요. 버려진. 자, 그럼 여기서 버리다 폐기하다가 우리 본문에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throw 있고 가 나오고 오구나. 그 다음에 abandon.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했지만 이거 뒤에 나온다. abandon 버리다. 그 다음에 dispose 동사의 형태일 때는 이렇게 얘네들이 버리다 라는 의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bandon은 뒤에 나오나? 우리 앞에서 그 버려지거나 폐기되지 않고 해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건물 할 때. 네, 그래서 거기까지. 네,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지문에서.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우리 다음 금요일 날 이거 다 마무리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우리 문제풀이로 1, 2가 같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복습하고 다음 주부터 빠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보면